안녕하세요. 신소재 공학 실험 4조 XRD 실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소개 드리겠습니다. 실험 목적, 실험 장비, 관련 이론, 실험 방법, 결과 및 고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XRD 실험의 목적은 X선 회절 시험을 이용하여 분말 및 다결적 물질의 결정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통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장비는 X선 회절 분석기와 분석용 시료가 있습니다. X선 회절 실험의 원리는 방사한 X선이 결정에 부딪히게 되면 일부가 회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회절각과 강도는 각 물질의 구조에 따라 다른 고유한 것이므로 회절 X선을 이용하여 시료에 포함된 결정성 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계되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X선은 1889년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X선은 고속의 전자가 무거운 원소의 원자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가열된 음극의 필라멘트로부터 가속되어 나온 전자는 양극 표적을 향해 갑니다. 양극 표적으로는 크롬, 철, 코발트, 니켈,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사용됩니다. 전자가 표적에 부딪힐 때 표적 원자의 궤도 전자를 쫓아내거나 높은 에너지 준위로 들뜨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때 높은 궤도로부터 낮은 궤도로 전자가 이동할 때 X선이 방사되는데 궤도 간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 특정한 파장을 갖습니다. 이를 특성 X선이라고 합니다. 특성 X선의 스펙트럼은 파장이 짧은 쪽에서부터 K, L, M 등의 계열이 있습니다. 고속전자가 원자에 충돌하면 핵에 가까운 안쪽 껍질의 전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빈자리를 만들고 이 궤도의 바깥쪽 껍질에 위치하고 있던 전자가 떨어져서 채워집니다.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이동한 전자는 이 에너지 차이를 전자기파로 방사하고 이것이 바로 특성 X선이 됩니다.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K껍질로 이동할 때 방사되는 특성 X선이 K계열의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를 K선이라고 명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L, M 껍질로 전자가 채워질 때도 X선이 만들어지고 이 순서로 파장은 길어집니다. LM 계열의 X선은 물질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X선 회절 분석법에서는 K선만을 사용합니다. X선 회절은 물질의 내부 미세 구조를 알아내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X선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빛이 회절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만일 결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한 원자로 되어 있고 X선이 결정 내 원자 사이의 거리와 거의 비슷한 파장을 가진 전자파라면 X선이 결정에 의해서 회절될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1912년 독일의 폰 라우레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윌리엄 헨리 브레그와 윌리엄 로런스 브레그는 X선 회절을 해석할 수 있는 더 간단한 형태인 n 람다는 ED 사인 세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식이 회절의 발생에 필요한 조건으로 브레그의 법칙 또는 브레그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이상의 파동 사이에 서로 위상 차이가 그 파동의 반파장만큼 있을 때는 서로 상쇄되어 파동이 사라지고 위상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만큼일 경우에는 진폭이 2배가 돼 세기가 크게 됩니다. X선 회절 실험의 특징으로는 1. 시료에 대한 제한이 적고 비파괴적인 실험이다. 시료는 금속, 합금, 무기화합물, 암석광물, 유기화합물, 폴리머, 생체재료 등 무엇이든 가능하고 결정질 및 비정질 재료도 모두 측정 가능하고 분말, 판상, 액체, 리본, 틴필름, 시편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2. 물질의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 물질의 결정 구조가 화합 형태가 다르면 회절 패턴의 형태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표준 물질의 데이터 파일과 대조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격자 상수를 정밀하게 구할 수 있다. 결정의 면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 가능하고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며 격자 상수를 정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소 결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회절선의 폭을 측정하여 평균 입자 크기가 50에서 200인 미소 결정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성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비결정성 재료는 무정형의 회절 패턴을 보이므로 이를 통해 결정성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습니다. 6. 결정의 배양성을 알 수 있다. XRD의 구성에는 X선을 발생시키는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각도 2세타를 측정하는 고니오미터, X선의 세기를 측정하는 디텍터, 제어 연상 장치인 컨트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컴퓨터가 있습니다. X선 회절 실험 분석법은 초기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결정물질 속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과 상호거리에 관한 지식과 금속, 중합물질, 그리고 다른 고체들의 물리적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의 X선 회절 연구는 단순한 결정물질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비타민, 항생물질과 같은 복잡한 자연물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또한 이미 이 시료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더라도 이 시료의 X선을 조사시켜 나타나는 회절 패턴을 이미 밝혀진 시료들의 회절 패턴과 비교하여 그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X선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X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사진작용, 이온화작용, 형광작용, 광전동작용에 따라 X선 검출법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실험 준비 요령이 필요합니다. 실험 장비에 대해서는 실험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튜브 최대 출력, 모노크로미터, 필터 부착 여부를 고려하고 X선 파장을 선택한 후에 적당한 슬릿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시료는 분말시료, 판상시판, 반막시판이 있습니다. 분말시료는 결정성이 좋은 미세한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시료가 좋습니다. 그 다음 판상시편은 이상적인 시편으로 깨끗하고 매끄러운 평평한 판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료 표면에 큰 유철이 없도록 폴리싱하여 사용합니다. 방막시편은 가로, 세로가 5mm 이상의 크기이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사 회전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사 회전축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세타 2세타 축이 있고 2세타 축, 세타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사 방법으로는 연속적 주사, 단속적 주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사 범위는 치료의 종류, 측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각도 범위로 주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주사 속도를 선택한 후에 개수 간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튜브 전압과 전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튜브 전압과 전류를 높여 측정하면 피코와 백그라운드의 구별이 용이해지고 좀 더 매끄러운 회절 도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XRD 실험 시작 전에 장비를 약 30분 동안 예열시킵니다. 그 다음 튜브 최대 출력, 모노크로미터, 필터 부착 여부를 확인한 뒤 X선 파장을 선택하고 적당한 슬릿을 선택해야 합니다. 슬릿에 시료를 정확하게 끼운 뒤 XRD에 장착하고 장비를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분석합니다. 저희 사조의 오리진 프로그램을 통한 XRD 분석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로 AI 파우더의 데이터 그래프를 구하였고 티타늄 벌크의 그래프를 구하였습니다. 각자 한 개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단일 합금이기 때문에 한 개의 그래프가 나오고 실험 결과가 사진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류 없이 그래프를 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XRD를 이용하면 재료의 파괴 없이 재료의 결정구조 분석, 잔류 인력 측정, 결정립의 크기 측정, 우선 배양 방위의 결정, 온도 변화 시 상태들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재료가 변하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시료의 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통하여 시료의 회절 패턴을 분석하여 DA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배양 방위를 결정할 수 있고 시료의 결정 구조 또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분석할 때 그래프의 피크의 선이 밑에 나온 피크의 선과의 비교를 해서 거의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가진 선의 성분이 시편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조 XRD 실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